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컨볼루셔널 오토엔코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토엔코더에 관한 구조는 살펴보았는데 이제 저희 뭐 CNN이라든지 이걸 배웠으니까 이제 컨볼루션이 붙어 있는 오토엔코더는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보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오토엔코더 또는 CA라고 하는데 이것의 모티베이션은 뭐냐 하면 오토엔코더라는 것은 인풋을 복제하는 것이고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과정 중에 이제 여기를 보면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어떤 그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것들 unsupervised learning behavior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CNN으로 넘어오면서 인풋이라는 것이 이렇게 플래트닝 된 어떤 칼럼 벡터의 형태가 아니라 이미지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엠니스트 데이터셋에서는 그 이미지를 플래트닝을 해서 근데 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ANN과 CNN 관계처럼 그 이미지는 이미지 자체의 어떤 2차원적인 공간 또는 뭐 그 RGB라면 이제 채널이 있는 거고 뭐 텐서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이런 공간적인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랬을 때는 컨볼루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토엔코더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지만 인풋이 이미지일 경우에 컨볼루션이 들어간 오토엔코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을 하면 이러한 구조를 저희가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뭐 이렇게 여기까지는 보면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CNN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늘리는데 CNN 구조에서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풀리 커넥트를 플래트닝을 해서 세웠었는데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이미지를 다시 이미지를 가지고 복원을 해야 되고 여기와 여기가 만약 x고 x 해시 x 바이면 이것의 로스를 줄이는 거죠. 로스를 줄이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다시 복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컨볼루션의 뭐 CNN 또는 컨볼루션의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버스적인 뭔가가 있어야겠죠. 그렇게 하지만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뭐 이건 제가 설명을 위한 거지 엉터리 이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쪽 그 인코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운 샘플링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디코딩이 되는 입장에서는 업 샘플링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CNN이라는 것이 여러분 CNN이라는 것이 컨볼루션이라는 것이 맥스 플링이라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다운 샘플링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업 샘플링 하는 것은 생각보다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목적성은 알았죠. 컨볼루션을 오토엔코더를 하고 싶은 이유 그리고 앞부분은 CNN과 같이 맥스플링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커널을 써서 그 이미지 상에서의 어떤 피처들을 뽑고 줄여나가는 디멘전을 줄여나가는 풀링을 통해서 근데 하지만 이제 문제는 저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이 뒷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컨볼루셔널 적으로 업샘플링을 할 수 있을까가 이제 그 어떤 그 연구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작성된 내용을 한번 보면 컨볼루셔널 오토엔코더는 기본적으로 오토엔코더의 스트럭처를 가지는데 이런 세워진 구조가 아니라 이런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아니라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바꾸는 거죠. 네. 이건 목적성인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인코더 부분은 CNN의 컨볼루션과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이제 디코더 부분이 문제인데 디코더 부분은 컨볼루션의 반대니까 디컨볼루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컨볼루션 또는 디컨브 하지만 컨볼루션의 어떤 반대의 역할이 되는 디컨볼루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그래서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 컨볼루션을 써서 업샘플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디컨볼루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컨볼루션 오토 인코더에서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가, 여러분들 여기 빨간색으로 보면 Transposed Convolution Layer라는 그 단어가 새롭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 Transposed Convolution Layer에 대한 그 네이밍에 대한 것은 너무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우거나 아니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그 CA에서 앞부분은 그냥 컨볼루션을 쓰는 거고, 뒷부분은 컨볼루션에 반대되는 느낌. 그래서 네이밍으로는 디컨볼루션이 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트랜스포스트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써서 우리가 원하는 업샘플링을 한다 정도로 지금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트랜스포스트 컨볼루션 레이어가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즈 오브 컨볼루션을 할 텐데,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는 디컨볼루션은 아닙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이 좀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제가 뒷부분에 업샘플링을 하기 위한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TensorFlow에 있는 tf.nn의 conv2d,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만 CNN에서 많이 사용을 했던,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패딩이 있었고 스트라이드라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딩이라는 것은 valid가 있고 same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컨볼루션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인풋과 아웃풋의 레이어에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미지의 사이즈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럼 자동으로 필요하면 패딩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스트라이드라는 것은 여기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배치고 여긴 채널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여기만 있는 거죠. 그래 11.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인풋입니다. 인풋이 있고 최종적으로 아웃풋이고, 이 커널이 3x3이고, 지금 여기는 커널입니다. 커널. 그리고 나서 이 커널에 디파인 된 것이 valid니까 패딩을 하지 않았고 노 패딩이고, 스트라이드가 1,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conv2d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3x3의 커널을 가지고 패딩을 하지 않고 1x1 스트라이드로 했을 때 4x4의 인풋이 아웃풋이 2x2로 나오게 된다. 거. 이거 이제 그 Transposed Convolution 2D를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 CNN 부분 또는 그 인코딩 부분에서 결국은 사이즈가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줄어든 거죠. 저희는 지금 여기서는 다운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패딩이 same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그림부터 보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인풋의 사이즈는 5x5입니다. 그리고 아웃풋의 사이즈는 5x5. 그렇게 해서 same이 된 거고, same이 되기 위해서 커널, 여기는 커널은 3x3이고, 이 커널에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패딩을 이용을 했죠. 하나로. 그 다음 패딩을 했다기보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패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스트라이드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 지금 원 바이 원으로 스트라이드로 그 인풋을 패딩을 제로 패딩을 더 한 것을 훑어서 결국은 여기서는 저희가 중요한 게 사이즈가 갖게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갖게 되었다. 사이즈를 갖게 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CNN 구조에서는 이렇게 세임을 통해서 사이즈를 갖게 하고 풀링을 통해서 사이즈를 반을 줄이는 그렇게 동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CNN을 할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역시나 지금 CNN에서 인코더 부분이고 여기를 결과적으로 제가 또 여기 좀 지루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같은 거고 지금 세임이고 이렇게 원 바이 원으로 훑었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5x5고 아웃풋이 5x5로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데 세임인데 지금 일단은 인풋이 5x5에 아웃풋이 3x3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널이 3x3이고 여기서 커널은 3x3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스트라이드가 여기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2x2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이 same이라는 건데 저희가 패딩을 same이라는 것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인풋과 아웃풋의 사이즈가 같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인풋과 아웃풋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다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론이 있고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패딩은 항상 스트라이드 1과 1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기준으로 same이라고 하면 이만큼이 제로 패딩이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그 스트라이드가 갈대를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같은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임을 해서 결국 이 세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제로 패딩이 들어간 거고 여기서 끝이 났고 하지만 나는 이건 패딩을 할 때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실제로 스트라이드는 2x2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2x2로 하게 되면 사이즈가 이렇게 아웃풋이 3x3으로 줄어들게 되었죠.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운 샘플링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그 컨볼루션에 대한 것은 컴보 2D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걸로 예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그 컴보 2D 언더바 트랜스포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랜스포즈에 대한 의미는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것 자체가 디코더 부분에서 업샘플링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텐서플로우에서 만들어 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풋이 여기고 아웃풋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인풋이 2x2고 아웃풋이 4x4고 그 다음 이 방향으로는 그리고 커널이 3x3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여기가 그 컨브 2D 트랜스포즈에 해당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2x2에서 4x4로 업샘플링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컨볼루션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컨볼루션인데 이만큼을 제로 패딩을 한 거죠. 이 부분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원 바이 원으로 스트라이드를 하면 4x4의 아웃풋이 나옵니다.
일단 이건 컨볼루션입니다. 그냥 컨볼루션. 됐죠? 일단 여기까지는 그렇게 해서 conv 2D transpose라는 것이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컨볼루션이랑 같은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커널이 있으니까 커널의 사이즈는 3x3이라는 걸 알겠는데 지금 보면 스트라이드가 한 칸씩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원 바이 원 밸리드라는 이거를 커널에서 찾아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다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인풋이고 여기가 아웃풋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던 기존의 conv 2D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conv 2D를 그래서 4x4에서 input 4x4에서 output 2x2로 가기 위해서 커널이 3x3인데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이 점이 나오고 스트라이드를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 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스트라이드가 1,1이고 그 다음 패딩을 하지 않았으니까 밸리드죠. 밸리드 사이즈를 그게 그대로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conv 2D 언더바 트랜스포즈를 쓰면 이거는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좀 이해가 잘 안 가시. 이게 다시 한번 더 다음 예제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이 그림이 conv 2D 트랜스포즈인 거고 일단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컨볼루션을 써서 2x2에서 4x4로 업샘플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지만 대부분 다 여기가 제 제로 패딩이니까 많은 양이 다 제로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사이즈를 키우기 위한 거가 업샘플링을 하기 위한 것이 더 큰 모티베이션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많은 양의 제로 패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인풋, 여기가 아웃풋입니다. 그렇게 해서 5x5 지금 이게 떨어져 있긴 제로 패딩을 중간에 하긴 했지만 결국 이미지로 보면 2x2인 거죠. 그리고 커널이 3x3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거를 디파인 해주기 위해서 다시 이걸 반대로 바꾸면 여기는 conv 2D로 생각을 하면 여기가 인풋이고 여기가 아웃풋이죠. 그리고 2x2고 이거 5x5인데 지금 3x3 커널이 패딩 없이 2x2 스트라이드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게 하면 5x5에서 2x2로 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5x5와 2x2를 인풋과 아웃풋을 뒤집어 놓으면 이제 여기는 conv 트랜스포즈가 되는 것이고 트랜스포즈를 쓰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사이즈에 맞게 제로 패딩을 하겠죠. 또 여기가 중간에 띄어져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스트라이드가 2x2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서 하나를 하면 숫자가 하나 나오고 두 칸 뛰어넘기 때문에 바로 쓰지 않고 여기에서처럼 한 칸을 비우고 여기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conv 2D 트랜스포즈에서 쓰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로 패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2x2에서 그 5x5로 업샘플링이 되었는데 역시나 많은 것이 제로 패딩이 되어 있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중간을 스플릿 시킴으로써 그나마 좀 그게 지금 여기에서는 스트라이드 2x2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정확하게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계산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x2에서 5x5로 업샘플링을 했는데 스트라이드가
2x2이기 때문에 이것이 스플릿 되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훑을 때 보면 이제 그래도 여기가 이 값들이 여러 번 이제 계산을 될 때,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면 분명히 스트라이드가 1x1입니다. 여기에서만 보면.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2x2는 여기에서 계산을 해서 구하는 것이고, 이걸 써주면 컴보 2D 트랜스포즈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 예시인데, 자, 여기는 보면 5x5, 여기는 3x3입니다. 그 역시나 커널은 3x3고, 여기에서 보면 스트라이드가 1,1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인풋을 5x5로 하고 아웃풋이 3x3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커널이 3x3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패딩을 하고 스트라이드를 2로 하면 여기가 하나가 이 값이 나왔고, 2로 하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 값, 이렇게 해서 여기 값, 맞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게 된 거고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패딩이 same이고 스트라이드가 2x2입니다. 실제로 여기에서는 1x1로 스트라이드를 움직이고 있지만,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2x2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대로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트라이드가 있으니까 하나 하고 뛰어넘어서 이 두 칸이라는 것은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스플릿을 시켰다는 거 가지고 여기에서는 1x1으로 계속 이렇게 스위핑을 하면서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3x3에서 5x5로의 컴보 2D 트랜스포즈가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텐서플로우가 약속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패딩이 어떻게 되고 스트라이드가 어떻게 되고는 사실은 텐서플로우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컴보 2D 트랜스포즈라는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이것은 업샘플링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CA에서 디코더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역시나 컨볼루션입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이죠. 컨볼루션, 새로운 것이, 트랜스포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컨볼루션을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인풋에서 찢거나 찢어서 스플릿을 시키고 제로 패딩을 해서 사이즈를 키웠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 제로를 할 거고, 결국은 딥러닝에서는 뭐냐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커널들을 학습을 하겠죠. 그래서 업샘플링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고 이제 갈 수는 있게 된 거죠. 샘플을 키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커널을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학습을 통해서 찾아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딥러닝에게.